안녕하세요. S버프입니다. 프로토 승부식 55회차 이번 주말 K리그 13라운드 6경기 분석인데요. 저희는 지난 주중회차에서 이 수요일 경기 이 세 경기가 적중을 했었었죠. 이번 주말 매치업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1위와 2위 맞대결, 3위, 4위 맞대결, 그리고 5위와 6위의 맞대결, 이 상위권 팀들이 부딪히고 있고요. 11위와 12위 강원과 수원의 맞대결도 있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포항과 대전의 경기인데요. 최근 세 경기 무승 부진에 빠진 포항이죠. 뭐 통산 전적은 포항이 우세하고 최근 전적도 뭐 포항이 압도적인 우세이긴 한데 대전이 예전의 대전과는 좀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죠. 먼저 포항입니다. 포항은 주중 경기에서 저희 예측과 달리 대구 원정에서 1대1로 아쉽게 비기고 말았습니다. 이 좀 부상자도 많고 제주 원정에 이런 피로도도 있었겠지만 빠른 속공으로 대구를 무너뜨릴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아예 내려선 대구 수비 라인을 쉽사리 뚫어내지 못했죠. 이 지난 제주 원정에서 자책골 불운에 시달렸던 그랜트가 이 선제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아마 이게 포항이 올 시즌 첫 세트피스 골이었죠. 이 수비적인 대구의 운영에 공격 실마리가 잘 안 풀렸습니다. 이 상대 슈팅이 또 박찬용 센터백 박찬용 선수 맞고 굴절되면서 또 불운의 실점도 있었죠. 그래서 후반 이우재 선수를 좀 이른 시간 투입하면서 이 박스 안에서 높이 싸움을 걸긴 했는데 여기서도 효과를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이 라인을 올리면서 공세를 펼쳤고 그 대구가 특유의 역습으로 나오긴 했는데 포항 수비 라인이 대처를 잘 했던 그런 경기였죠. 고영준의 그 마지막 그 역습 골키퍼와 1대1 찬스를 놓친 거 그게 굉장히 아쉬웠던 포항이었죠. 원정팀 대전입니다. 이 저희 예측 오버 예측은 맞았는데 이창근 골키퍼의 슈퍼 세이브로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죠. 수원FC 상대로. 안통과 김민덕 중심으로 한 포백 스타일로 경기를 나섰습니다. 이민성 감독이 경기 끝나고도 인터뷰를 했던 게 이 라스 상대 공격수 한 명에게 중앙 수비수 3명이 끌려다니는 그런 실패를 경험했었기 때문에 지난 수원FC 원정 경기 패배 후에 그때부터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경기 초반부터 이창근 골키퍼 슈퍼 세이브로 버텨냈습니다. 이 상대 골키퍼 미스로 마사가 행운의 선제골을 가져왔죠. 전병관 선수도 빠른 역습 상황에서 굉장히 자신감 있는 중거리 슛, 강력한 슈팅으로 추가골도 뽑아냈습니다. 근데 이날 경기에서도 이창근 골키퍼의 슈퍼 세이브가 없었다면은 아마 대전이 승리를 가져가기 힘들었을 그런 경기입니다. 그리고 이현식 선수는 경고를 받으면서 이번 경기 출전이 힘든 상황인데 이 중원에 다양한 자원들이 있는 만큼 이현식 선수의 결장은 큰 전력 누수는 아닐 겁니다. 승리는 챙겼지만 이 수비 라인의 불안 요소가 여전히 큰 대전입니다. 이 수비 뒷공간, 수비수와 수비수 사이 그 뒷공간의 불안 요소가 굉장히 많은 대전입니다. 이 수비 뒷공간 털기가 이 장기인 포항이죠. 이 결과는 아무래도 뻔한 그런 경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기 저희는 포항의 승, 핸디 무, 오버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저희가 하나 빼먹었는데 두 팀이 지난 3라운드에서 맞대결을 펼쳤을 때는 그 포항이 이 하창래 선수 센터백 하창래 선수의 퇴장이 전반 35분 퇴장으로 이 포항이 수비적인 운영으로 전환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결국 0대0 무승부로 끝났었습니다. 다음 경기 광주와 대구의 경기인데요. 돌격축구 최근 승리가 없죠. 먼저 홈팀 광주. 저희 예측처럼 주중에 서울 원정에서 뭐 서울의 운영에 완전히 말리면서 이 3대1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압박 전술이 서울 상대로 먹히지 않았고 이 서울 선수들이 굉장히 쉽게 탈압해가면서 오히려 광주를 몰아붙였던 경기였습니다. 이 상대가 너무 쉽게 압박을 풀어내자 광주 선수들의 라인이 자연스럽게 뒤로 내려와줬죠. 이중 골키퍼가 이날 나왔었는데 뭐 김경민 골키퍼의 부상은 아니고 아무래도 체력 안배 차원에서 로테이션 한번 쉬게끔 해줬던 것 같은데 미숙한 경기력으로 불안감이 많이 커졌던 그런 경기였죠. 후반 초반 기세를 올리긴 했는데 이 서울이 기성용과 나상호 주축 선수들이 들어오자 기세가 확 다시 서울 쪽으로 넘어갔죠. 그래도 허율 선수 굉장히 공격적인 쇄도로 한 골 만회한 것을 만족해야 했습니다. 굴절된 실점이 2개나 있었죠. 뭐 운이 조금 없었기도 한데 경기력에 밀렸던 건 분명한 팩트 사실이었습니다. 원정팀 대구는 저희 예측과 달리 이 포항 상대로 1대1로 잘 버텨냈습니다. 근데 경기력은 역시나 별로였죠. 이건호 선수가 선발로 나서고 이 홍철도 선발로 나오면서 이 케이타를 사이드백에서 좀 윙 쪽으로 끌어올린 포메이션으로 나왔었죠. 수비적으로 운영은 했는데 경기 초반 이 코너킥 세트피스 실점으로 좀 끌려갔습니다. 이 장신 센터백들이 잘 막아서고 있었는데 뒤에서부터 달려 들어오는 상대 이 그랜트 수비수의 높이를 감당을 못했죠. 역습 상황에서 케이타의 슈팅이 행운의 굴절로 골이 연결이 되면서 동점골을 성공시켰고요. 후반 공격적인 상대 운영에 거의 올라가지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상대 패스 플레이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죠. 수비적인 운영을 하지만 수비가 잘 되는 수비는 아니었습니다. 세징야 없는 대구는 역시 그저 그냥 버티는 축구 정도로밖에 보이지가 않았었죠. 축구 스타일만 멋진 광주로 남을 것인지 이번 경기에서 좀 돌팔구를 찾아야 되겠죠. 확실한 압박과 돌격 이 팀 컬러로 대구를 몰아칠 것 같습니다. 중원 싸움에서 활동량이 앞선 광주가 가져갈 경기가 될 것 같고요. 이 두 팀은 7라운드 맞대결에서 광주가 3대 0으로 앞서 나가다 세징야가 그때 복귀하는 경기였죠. 세징야의 존재감으로 대구가 3대 3까지 쫓아갔지만 결국 막바지 광주가 결승골로 4대 3 승리를 거뒀던 경기죠. 역시나 최근 기세나 경기력으로는 광주가 정배당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거 광주의 승 많은 골 차이가 나긴 힘들 경기가 될 것 같고요. 대구가 워낙 수비적인 운영을 할 테니까 핸디무 광주의 오버 이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강원과 수원의 경기인데 수원 이 감독이 바뀌긴 했지만 뭐 두 팀의 맞대결 이거 참 11위와 12위 밑바닥 팀들의 싸움이죠. 강원은 저희 예측처럼 울산 원정에서 패하긴 했는데 굉장한 수비 축구를 선보이면서 1실점으로 그것도 PK 실점으로 잘 울산을 상대로 잘 버텼죠. 의도적인 완전한 수비 축구였습니다. 두 줄 수비로 나섰죠. 내려선 뒤 양현준에 의존하는 그런 역습을 펼쳤는데 양현준 같이 확실한 개인기량과 스피드가 있는 선수가 있다면 강팀 상대로 뭐 어떤 감독이어도 이런 식의 수비 축구를 구사할 수밖에 없겠죠. 수비 숫자를 많이 뒀음에도 이 상대의 원투나 이런 부분 전술 침투 플레이에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건 강원이 못했다기보다는 울산 선수들의 개인 기량들이 너무 뛰어났죠. 그래도 박스 안에서 몸을 던지는 투혼 수비로 버티기 모드에 돌입을 했죠. 후반 실점 후에 라인을 올리려다가 오히려 역습 위기도 굉장히 많았던 강원이었습니다. 이용희 선수가 노련한 이용희 선수가 고참 선수죠. 합류 후에 수비는 확실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공격의 실마리가 관건인데 이정엽 선수의 복귀 때까지는 아무래도 답답함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원정팀 수원이죠. 감독 교체 후 첫 경기 저희 예측처럼 패하긴 했는데 뭘 해보지도 못하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3백인지 4백인지 헷갈리는 수비 조술로 나왔는데 제가 이날 현장에서 경기를 지켜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4백으로 보였거든요. 이 장호익 선수를 오른쪽 사이드백으로 기용을 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불투이스와 이 박대현 선수가 중앙 수비를 보고 이기재 선수도 좀 수비적으로 포백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주승진 수석 코치의 픽이었을 거예요. 김태환 선수를 윙어로 배치를 했었는데 2년인가 3년 이임생 감독 사퇴 후에 이 주승진 감독 대행 할 때도 김태환 선수를 윙어로 배치시켜서 활용을 했었었죠. 이 오른쪽 측면에서 장우익이 괴롭힘을 당하면서 무너졌는데 경기 시작하자면 킥오프 하자마자 문선민 선수에게 그대로 돌파를 허용하면서 실점을 하고 말았죠. 이 공격의 활로를 뚫어줘야 될 이 바사니 선수도 무릎 부상으로 빠졌습니다. 6주 정도 아웃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수원 입장에서는 부상자가 너무 많아진 것도 굉장한 악재죠. 불투이스는 불필요한 경고 누적 퇴장을 당하면서 팀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두 번째 실점 장면에서도 불투이스의 성급한 수비 측면으로 빠져나오면서 이 문선민 선수가 크로스로 올라오는 거를 중앙에서 헤딩 커트할 생각을 해야지 그걸 자기가 막으로 뛰어나가면서 이 중앙이 턱 미면서 실점의 빌미가 됐고 세 번째 또 쫓아가서 뺏을 수 없는 공인데 그냥 이 공간만 막아주면 되는데 그걸 거친 태클로 경고누적 퇴장을 당하면서 팀을 아주 무너뜨렸죠. 뭔가 시도해보기 전에 무너진 수원이었습니다. 이 김병수 감독이 뭔가를 해볼 시간이 없었죠. 추스릴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 두 팀은 지난 5라운드 맞대결에서는 1대1 무승부에 그쳤었는데 이번에는 좀 결과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 측면 수비가 약점인 수원입니다. 양현준 앞세운 강원이 공략할 지점이 되겠죠. 아마 양현준 선수가 부상 복귀, 안면 코뼈 골절이었죠. 부상 복귀 전이 아마 이 지난 수원 원정이었을 거예요. 5라운드. 그래서 그때는 마스크를 쓰고 뛰었었죠. 이 무너진 팀 분위기 회복이 관건일 수원인데 이번 경기에서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 강원의 승 핸디 무 언더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이 강원 특유의 빠른 템포의 역습 한 방에 경기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는 울산과 서울의 경기입니다. 1, 2위 싸움 빅뱅인데 두 팀이 1, 2위 순위는 하나 차이인데 승점 차이는 꽤 나고 있습니다. 뭐 최근 전적이나 최근 10경기 전적도 울산이 많이 우세하죠. 팀 울산은 저희 예측처럼 강원 상대로 승리를 거뒀는데 굉장히 고전했습니다. 그 강원의 수비적인 축구에 상대의 수비적인 운영에 고전했던 울산이고 이 박스 안에 5명 넘게 몰리는 상대 수비에
공간을 찾아내긴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이 개인기량이 뛰어난 선수들인 만큼 이 원투 패스 등 부분 전술로 상대를 잘 두드렸습니다. 그나마 후반 김태현 선수의 크로스가 그 핸드볼 파울로 페널티킥이 연결이 됐고 이 주민규 선수가 결승골을 성공을 시켰죠. 후반 상대가 라인을 올리면서 이 울산이 찬스가 좀 많았습니다. 특히 바코 선수한테 찬스가 좀 갔었는데 마지막 마무리 섬세한 부족으로 좀 아쉽게 추가 득점에는 실패를 했죠. 승리는 했지만 의도적으로 내려서는 팀에 좀 당혹함을 느꼈을 울산이었죠. 원정팀 서울입니다. 저희 예측처럼 광주 상대로 완승을 거뒀고요. 미드필더에서 상대 압박을 굉장히 손쉽게 탈압박하면서 쉽게 경기를 운영을 했습니다. 윌리안이 경기 초반 이 중거리 슈팅 이 굴절되면서 행운의 골로 앞서 나갔고 후반 초반 상대가 다시 재정비를 하면서 기세를 올리면서 좀 밀리긴 했는데 이 기성용과 나상호 선수가 교체로 투입되면서 정돈을 시켜버렸죠. 나상호 선수 투입 후에 경기를 지배하면서 결승골과 그다음에 또 박동진 선수 추가골을 어시스트까지 했죠. 이 세컨볼 놓치면서 한 골 실점한 부분이 오게 튀긴 한데 그 뭐 서울 입장으로서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경기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그런 경기력이었습니다. 경기력이 완성된 서울이고 나성호 선수의 현재 폼이 너무나 절정의 상황입니다. 두 팀은 지난 3라운드 맞대결을 했었는데 이 굉장히 화제가 됐던 경기였죠. 1대1 상황에서 이 서울 최철원 골키퍼가 이 간접 프리킥 그 공을 그대로 아사노 선수한테 내주면서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서울이 패했었던 그런 경기였죠. 서울도 수비적인 운영을 펼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울산의 개인기량이 너무 뛰어나죠. 연이은 경기, 주중 경기가 있었던 만큼 스쿼드가 두터운 울산이 조금 앞서 보입니다. 이 서울 아닉스 감독이 이 광주와의 경기에서 기성용 나상호의 후반 교체 투입이 두 선수의 몸 상태가 정상 핏이 아니라고 했었거든요. 그런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선발 출전 가능성이 희박할 수도 있겠죠. 서울 3백 라인이 좀 발이 느린 편이기도 합니다. 이걸 울산이 굉장히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거예요. 그래서 울산의 승, 핸디, 무, 오버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경기는 인천과 전북의 경기입니다. 부진한 팀, 회복한 팀이죠. 먼저 홈팀 인천입니다. 저희 예측처럼 제주 원정에서 패하고 돌아왔는데 아무래도 인천은 이 천성훈 선수가 빠진 부분이 굉장히 아플 겁니다. 보도에 따르면 약 6주 정도가 소요가 될 거라고 하는데 중앙에서 마무리를 지어줄 공격수가 빠진 부분은 인천에게 굉장히 타격이 크겠죠. 측면 수비에서 상대의 침투를 제대로 저지를 못했습니다. 이 제주 안현범 선수에게 많이 시달렸죠. 상대 전진 패스, 이 구자철 선수의 스루 패스 한 방에 수비 라인이 뒷공간에 털리면서 실점을 하고 말았죠. 이명주 선수가 복귀하면서 중원의 장악력은 좀 좋아져 보였는데 이 공격 전개를 통한 골 결정력이 그렇게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박스 안에서 이 결정력이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뭐 김보섭 선수라든가 중거리 슛에 의존하는 그런 공격 패턴을 보였습니다. 중원 장악력은 좋은데 이 골 결정력을 올려야 할 인천의 문제점인 거죠. 원정팀 전북 저희 예측처럼 수원 원정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것도 완벽한 완승을 거뒀죠. 킥오프와 동시에 문선민의 이 폭풍 같은 돌파로 골을 뽑아냈고 이날 되게 특이했던 점이 맹성훈과 구자룡 두 선수를 좌우 풀백으로 기용을 했는데 특히 이 맹성훈 선수는 가끔 측면 수비로 나오긴 했지만 구자룡 선수가 이 3백에서 좀 사이드 쪽에서 활동을 했었지만 이 전문 풀백으로 나온 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드물었던 경기인데 굉장히 자기 역할들을 두 선수가 잘 소화를 해줬습니다. 이 하파실바 이 원톱의 자격을 보여줬습니다. 등을 딱 대고 연계를 해준 플레이라든가 공격적인 침투 움직임 굉장히 적응을 마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수빈과 백승호 투 미들의 이 공격적인 전진력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백승호 선수는 특히 두 번째 골 장면에서 이 상대 박스 안으로 빠르게 달려 침투하면서 멋진 발리골을 보여주기도 했죠. 이동준 선수 후반에 교체 투입됐는데 굉장히 가벼운 몸놀림 보여줬고 수원 수비수들이 절대로 이동준 선수를 스피드로 쫓아가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오랜만에 지배적인 경기를 하긴 했던 전북인데 상대가 너무 못했던 경기이기도 하죠. 두 팀 지난 6라운드 맞대결에서 전북이 2대0 완승을 거뒀었는데 두 팀 모두 그 경기 당시에는 경기력이 별로였습니다. 공격 옵션과 중원 운영이 조금 살아난 전북입니다. 이 인천의 측면 공격, 수비적 풀백들이 해결할 수 있을 경기입니다. 에르난데스라든가 제르소의 이런 공세를 맹성훈과 구자룡 카드가 다시 한번 나선다면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 인천의 패, 핸디 패, 오버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이 인천이 제주에게 측면에 굉장히 많이 흔들렸는데 문선민, 한교원, 이동준, 루이스 그 전북의 측면 자원들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려고 하겠죠.
네, 마지막 경기 수원 FC와 제주의 경기인데요. 두 팀 최근에 좀 팽팽한 모습을 보였었죠. 먼저 홈팀 수원, 저희 예측과 다르게 대전 원정에서 뭐 오버는 저희가 맞췄는데 결과는 저희는 수원 FC가 잡아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경기 내용은 수원 FC가 훨씬 좋았었습니다. 물론 결과는 패했지만 상대 골키퍼의 슈퍼세이브에 막히고 말았죠. 이 라스와 이승우를 동시에 선발로 내세우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운영을 펼쳤습니다. 근데 노동건 골키퍼의 안일한 볼 처리로 이 선제 실점한 게 아쉬웠고, 대신 이 이후에는 뭐 추가 실점도 있었지만 노동건 골키퍼도 엄청난 역습 상황에서 슈퍼세이브를 펼쳤죠. 공격적인 운영으로 상대를 압도했는데 상대 골키퍼의 슈퍼세이브에 다 걸리고 말았습니다. 공세를 펼치다가 수비 라인이 한 번에 무너지는 이런 약점이 있는데, 이거는 뭐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추격하는 골을 얻기 위해서 공세를 펼치다 보면 뭐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죠. 후반 라스 한 골 추격에 그쳤는데 20개의 슈팅을 퍼붓고 단 한 골, 굉장히 아쉬운 결정력이었죠. 펼친 공세에 비해 아쉬움이 남았던 수원 FC입니다. 주도적인 경기 운영이 결국엔 효과를 볼 거예요. 그리고 이승우 선수 점점 0점 조준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경기 정도에 골이 터지지 않을까 싶네요. 원정팀 제주입니다. 저희 예측처럼 인천 상대로 2대0 완승을 거두며 4연승의 상승세입니다. 구자철 선수가 예상보다 빠르게 부상에서 복귀를 했죠. 중원이 더 탄탄해졌습니다. 이 안현범의 우측 라인 파괴력이 좋죠. 결국 구자철의 스루 패스 한 방, 이 안현범이 상대 수비 뒷공간을 돌파하며 선제골을 기록을 했고요. 경기 주도권은 좀 내주고 수비적인 운영을 했지만 공격으로 전개를 했을 때 미드필더 라인에서부터 아주 간결하게 빠르게 치고 나가는 모습이 제주의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김동준 골키퍼도 매 경기 엄청난 세이브를 펼쳐주고 있죠. 구자철, 김봉수 두 선수 로테이션도 되면 구자철의 체력 안배도 되고, 김봉수 선수도 경기를 굉장히 올라와 있고 굉장히 좋은 로테이션 조합이 됐습니다. 부상자가 많았지만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죠. 임채민 선수도 복귀를 했고, 두 팀은 지난 그 개막전 1라운드에서 맞대결을 펼쳤었는데 당시에는 유리 조나탄이 이 PK 실축하면서 0대0으로 비겼었죠. 근데 그때 시즌 초 개막전 경기와 지금은 두 팀 모두 상황이 다릅니다. 라스, 이승호, 무릴로, 윤빛가람, 이 공격력이 점점 상승하고 있는 수원입니다. 제주가 수비적으로 대처하려고 할 텐데 막아내기 힘들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기 수원의 승, 핸디가 플러스 핸디이기 때문에 핸디 승, 언더 한 2대0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아요. 투표 추천입니다. 안정적으로 가시는 배당은 저희는 이 포항과 대전 경기는 포항의 승, 포항의 뒷공간 어택이 대전 수비 라인의 허점을 분명히 공략을 할 겁니다. 인천과 전북의 경기도 인천의 패, 수원 FC와 제주의 경기 수원 FC의 승, 이렇게 세 경기 9.8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무리해서 고배당을 도전을 해보신다면 소액으로 이 광주와 대구의 경기, 이 경기 한 골차 광주의 승리가 예상이 됩니다. 대구가 굉장히 수비적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물론 앞선 경기 이 두 팀의 앞선 경기도 4대3 한 골차 경기였죠. 강원과 수원의 경기도 강원의 공격력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 경기도 한 골차 승부를 보고 있습니다. 이 수원의 측면 수비가 굉장히 허술한 만큼 양현준의 한 골로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인천과 전북의 경기, 인천의 측면 수비가 굉장히 고전할 경기예요. 그래서 이 경기는 전북이 2골차 이상의 승리를 예상을 해서 이렇게 고배당인 만큼 이런 조합은 한번 소액으로 한번 재미삼아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5회차 K리그 1 분석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 분석 저희가 그대로 따라 하시라고 이렇게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러한 흐름으로 가고 있으니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거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